견과류 좋다고 매일 한 줌씩 드시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그 견과류 언제 사신 거예요? 혹시 몇 달 전에 마트에서 큰 포장으로 사서 부엌 찬장에 넣어두신 건 아닌가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위해 연구하고 있는 지혜로운 노후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실제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70세 김할아버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견과류를 드셨어요. 호두, 아몬드 골고루 섞어서요. 텔레비전에서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해서 시작하신 건데 한 달쯤 지나니까 자꾸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더라고 하세요. 혈압도 갑자기 올라가고요.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 혈관에 염증이 생겨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견과류 드세요? 알고 보니 8개월 전에 마트에서 사서 상온에 보관해둔 견과류였어요. 이미 썩어서 독성물질이 생긴 상태였던 거죠.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일은 없었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했을 뻔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견과류가 독이 되는지,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견과류가 안전한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마지막에 나올 30초 견과류 안전 체크법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런 견과류는 독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2023년 발표한 논문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나와요. 상온에 6개월 이상 보관된 견과류에서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물질이 검출됐다는 거예요. 이 물질은 간암을 일으킬 수 있고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서 뇌졸중 위험을 3배나 높인다고 해요. 더 무서운 건 겉보기로는 멀쩡해 보인다는 거예요. 냄새도 크게 이상하지 않고 맛도 조금 쓸 뿐이에요. 그래서 계속 드시게 되는 거죠. 미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산패된 견과류를 꾸준히 드신 분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40% 높았다고 해요. 좋은 의도로 시작한 건강관리가 오히려 독이 된 거죠. 여러분, 견과류가 상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견과류에는 좋은 기름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 기름이 공기와 만나고 햇빛을 받으면서 점점 산패되기 시작해요. 마치 오래된 기름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처럼요. 이때 생기는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관을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특히 호두는 지방 함량이 70%가 넘어서 가장 빨리 상해요. 아몬드나 땅콩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견과류는 몸에 좋으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계속 드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산패된 견과류를 드시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간에서 이 독성물질들을 처리하려고 무리를 해요. 간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 수치가 올라가고 심한 경우 간경화까지 갈 수 있어요. 혈관에도 큰 문제가 생겨요. 독성물질들이 혈관벽을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염증이 생긴 혈관은 탄력을 잃고 좁아지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뇌졸중의 시작점이에요. 더 무서운 건 이런 과정이 서서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 견과류가 상했구나 하고 느끼는 게 아니라 몇 달에 걸쳐서 조금씩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더욱 위험한 거예요. 신장도 영향을 받아요. 독성물질을 걸러내려고 신장이 무리하면서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소변 색깔이 진해지거나 거품이 많이 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런 증상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견과류 드신 후에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중단하세요. 속이 쓰리거나 메스꺼움이 느껴지시나요? 이건 간이 독성물질을 처리하느라 힘들어하는 신호예요. 또 자꾸 어지럽고 머리가 무거운 증상도 있어요.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는 느낌도 위험 신호예요. 심장에 부담이 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평소보다 혈압이 올라가는 것도 주의하셔야 해요. 산패된 견과류의 독성물질이 혈관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변 색깔이 평소보다 진해지는 것도 확인해 보세요. 신장이 독성물질을 걸러내느라 무리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이런 증상이 3일 이상 지속되면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해요.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대구에 사시는 72세 박할머니 이야기예요. 시장에서 호두를 10kg이나 사서 베란다에 보관해 두고 계셨어요. 매일 아침 공복에 호두 5개씩 드셨는데 2달 만에 간 수치가 정상의 3배로 올라갔어요. 다행히 정기검진에서 발견해서 견과류를 끊으신 후 1달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조금만 늦었어도 간경화까지 갈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인천에 사시는 69세 이 할아버지는 더 심각했어요. 1년 전에 사둔 아몬드를 매일 드시다가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겼어요. 응급실에 가보니 작은 뇌경색이 왔더라고요. CT 촬영 결과 여러 개의 미세한 혈전이 발견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견과류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다고 해요.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지금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고 계세요. 가장 안타까웠던 건 광주에 사시는 75세 최할머니 사례예요. 손자가 좋은 견과류라며 큰 포장으로 사다 드렸는데 할머니가 아끼느라 조금씩 드시면서 2년이나 보관하고 계셨어요. 결국 복통과 설사가 계속되어서 병원에 갔더니 장염이 생겨 있더라고요. 의사가 식생활을 물어보시니까 견과류 얘기가 나왔고 가져와서 확인해보니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조금 곰팡이 핀 것 정도야 괜찮겠지 하셨는데 이미 독성 물질이 온몸에 퍼진 상태였어요. 제가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공통적인 실수들이 있어요. 제일 많은 실수가 대용량으로 사서 오래 보관하시는 거예요. 한번 사면 오래 먹을 수 있어서 좋다 하시는데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견과류는 신선도가 생명이거든요. 두 번째는 냉장고 야채실에 보관하시는 거예요. 야채실은 습도가 높아서 오히려 견과류가 빨리 상해요. 곰팡이가 생기기도 쉽고요. 세 번째는 견과류를 물에 씻어서 드시는 거예요. 더 깨끗하게 하려는 마음은 좋지만 물기가 남으면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져요. 네 번째는 조금 상한 것 같아도 아까우니까 하면서 계속 드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독성 물질은 조금만 드셔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견과류를 볶아서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고소한 맛을 내려고 하시는데 이미 상한 견과류를 볶으면 독성 물질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따라해보세요. 집에 있는 견과류가 안전한지 30초면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냄새부터 맡아보세요. 견과류를 코에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아보시면 돼요. 신선한 견과류는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가 나거든요. 만약 시큼하거나 쿰쿰한 냄새가 난다면, 특히 페인트 냄새 같은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바로 버리세요. 이미 상한 거예요. 두 번째는 색깔을 확인해 보세요. 견과류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알 수 있어요. 원래 색깔보다 어둡게 변했거나 검은 점들이 보이거나 하얀 가루 같은 곰팡이가 보이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이미 독성 물질이 생긴 상태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맛으로 확인하는 건데 의심스럽다면 아주 조금만 씹어보세요. 쓴맛이 강하게 나거나 텁텁하고 이상한 맛이 나면 바로 뱉고 입을 깨끗하게 헹구세요. 절대 삼키지 마시고요. 이 체크법은 식품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라도 이상하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히 버리세요. 몇천 원 아끼려다가 몇백만 원 병원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견과류를 드실 수 있을까요? 먼저 견과류 사실 때 중요한 포인트들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한 달 안에 다 먹을 수 있는 양만 사시는 거예요. 마트에서 큰 포장이 저렴하다고 해서 욕심내지 마세요. 적은 양을 자주 사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안전해요. 견과류 포장지를 뒤집어서 제조일자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제조일자가 최근인 것일수록 신선해요. 6개월 이상 된 제품은 아무리 싸도 사지 마세요. 포장도 중요해요. 밀폐 포장된 제품을 고르시고 투명한 포장보다는 불투명한 포장이 더 좋아요. 빛이 견과류를 상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냉동실에 보관하는 거예요. 견과류는 수분이 적어서 냉동실에 넣어도 얼지 않아요.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넣고 공기를 최대한 빼서 보관하시면 돼요. 냉장실에 보관하실 때는 습기를 조심하세요. 야채실보다는 냉장실 안쪽 깊은 곳에 두시는 게 좋아요. 국내 연구에 따르면
냉동 보관 시 견과류의 신선도가 10배 이상 오래 유지된다고 해요. 상온 보관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하세요. 서늘하고 어둡고 건조한 곳에 두시고 한 달 안에 무조건 다 드셔야 해요. 여름철에는 더욱 조심하시고요. 견과류마다 특성이 다르니까 각각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 좋지만 지방 함량이 가장 높아서 산패도 가장 빨라요. 반드시 냉동 보관하시고 쓴맛이 조금이라도 나면 즉시 버리세요. 호두는 특히 페인트 냄새 같은 게 나기 시작하면 이미 많이 상한 거예요. 아몬드는 비교적 보관이 쉽지만 껍질 있는 아몬드와 껍질 없는 아몬드의 보관 기간이 달라요. 껍질 있는 게 더 오래 가지만 그래도 6개월 넘기면 안 돼요. 땅콩은 엄밀히 말하면 견과류가 아니라 콩과식물이에요. 곰팡이 독소가 생기기 쉬워서 특히 주의가 필요해요. 껍질에 얼룩이 있거나 색깔이 이상하면 드시지 마세요. 땅콩의 곰팡이 독소는 정말 위험해서 간암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피스타치오는 껍질이 자연스럽게 열린 것만 드세요. 인위적으로 열린 것은 미숙한 것일 수 있어요. 또한 염분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께는 좋지 않아요. 브라질너트는 셀레늄 함량이 매우 높아서 하루 한두 개만 드셔도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셀레늄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캐슈넛은 지방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볶은 것보다는 생것이 더 안전해요. 볶는 과정에서 기름이 산패될 수 있거든요. 영양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견과류 적정 섭취량은 하루 30g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호두 8개, 아몬드 20개, 땅콩 40개 정도예요. 손바닥에 살짝 올려놓을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서 100g에 600칼로리가 넘어요. 밥 2공기보다 높은 칼로리죠. 또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철분이나 아연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서 적당량 드시는 게 중요해요. 먹는 시간도 중요해요. 공복에 견과류를 드시면 위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식후 30분 정도 지나서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저녁 늦게는 피하시는 게 좋고요. 견과류를 드실 때는 충분히 씹어서 드세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력이 떨어지는데 견과류를 대충 씹고 삼키면 소화가 안 돼서 속이 더부룩할 수 있어요. 물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견과류의 지방 성분이 소화되는 걸 도와주거든요.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피하셔야겠지만 알레르기가 없어도 주의가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견과류와 약물 상호작용을 확인해 보세요. 일부 견과류가 혈압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특히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호두의 오메가-3가 약 효과를 증강시켜서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당뇨 환자분들도 주의하세요. 견과류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당뇨약과 함께 드시면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견과류 섭취량을 하루 15g으로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견과류의 인과 칼륨 함량을 고려해야 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성분들이 체내에 축적되어 위험할 수 있거든요. 담석증이나 담낭염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세요. 견과류의 지방 성분이 담낭을 자극해서 담석 발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견과류가 위산 분비를 늘려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견과류를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견과류를 우유나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면 좋아요. 단백질과 칼슘이 보충되고 견과류의 지방이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줘요. 특히 아침에 요구르트에 견과류를 넣어서 드시면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에너지가 돼요. 과일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과일의 비타민C가 견과류의 비타민E와 함께 작용해서 항산화 효과를 높여줘요. 특히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와 견과류 조합은 뇌 건강에 특히 좋아요. 녹차와 함께 드시면 견과류의 지방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녹차의 카테킨이 견과류의 산패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꿀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꿀의 항균 효과가 견과류의 보관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병원에 가실 때는 견과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꼭 확인해 보세요. 먼저 현재 복용하고 계신 약물과 견과류가 서로 영향을 주는지 물어보세요. 특히 혈액 희석제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견과류에 들어있는 비타민 E가 약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어요.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면 견과류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견과류의 혈당 조절 효과가 약물과 겹쳐서 저혈당이 올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견과류 종류와 섭취량도 상담받으세요.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은 호두나 아몬드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칼로리가 높아서 비만이신 분들은 양을 줄여야 할 수도 있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견과류의 인성분 때문에 제한해야 할 수도 있고요.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몬드의 칼슘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옥살산 함량도 고려해야 해요. 견과류 알레르기 검사도 필요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견과류를 드신 후에 입술이 붓거나 목이 간지럽거나 두드러기가 나신다면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가족 중에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하고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견과류 섭취의 관련성도 확인해 보세요. 견과류는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요.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으시면서 견과류 섭취 후 콜레스테롤 수치 변화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소화장애가 있을 때의 견과류 섭취 방법도 상담받으세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견과류가 위산 분비를 늘려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소량씩 나누어 드시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담석증이 있으신 분들은 견과류의 지방 성분이 담낭을 자극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견과류 섭취법을 올바르게 바꾸신 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대전에 사시는 72세 김영수님은 견과류 섭취법을 바꾸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원래 대용량으로 사서 상온에 보관하면서 매일 드셨는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높아지더라고 하세요. 제 조언에 따라 소량씩 사서 냉동 보관하고 하루 적정량만 드시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 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개선되었고 혈관 나이도 5살이나 젊어졌다고 해요. 지금은 견과류 선택과 보관에 정말 신경 쓰고 계시는데 전체적인 컨디션이 훨씬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75세 박순희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원래 시장에서 대용량으로 사서 플라스틱 통에 보관하면서 드셨는데 자꾸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더라고 하세요. 견과류 보관법을 바꾸고 섭취량도 조절하신 후에는 소화 문제가 사라졌어요. 특히 냉동 보관한 견과류가 더 신선하고 맛있다고 느끼신다고 해요. 서울에 사시는 68세 이정숙님은 더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원래 여러 종류의 견과류를 섞어서 큰 통에 보관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부터 피부에 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 하세요. 알고 보니 일부 견과류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는데 모르고 계속 드신 거였어요. 견과류를 모두 버리고 새로 구입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보관하기 시작하신 후 피부 트러블도 사라지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지셨다고 해요. 지금은 가족들에게도 올바른 견과류 보관법을 전파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떨어져요. 젊을 때는 좀 상한 음식을 먹어도 배탈 났네 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특히 간과 신장의 기능이 예전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독성 물질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또한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얇아지고 탄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같은 양의 독성 물질이라도 젊은 사람보다 더 큰 손상을 받을 수 있어요. 산패된 견과류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들이 이미 약해진 혈관을 더욱 손상시키는 거죠. 근육량도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근육은 우리 몸의 단백질 저장고 역할을 해요. 근육이 부족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독성 물질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져요. 그래서 견과류 같은 영양가 높은 음식을 더욱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나이가 들수록 높아져요. 이미 혈관에 작은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 산패된 견과류를 드시면
기존 손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요.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거죠. 소화 기능도 떨어져요.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고 장의 운동성도 약해지면서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몸 밖으로 빨리 배출하지 못해요. 그래서 독성 물질이 체내에 더 오래 머물면서 더 많은 손상을 입히게 되는 거예요. 견과류를 안전하게 드시기 위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견과류를 드시기 전에 30초 체크법을 실시하세요. 냄새, 색깔, 맛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상한 견과류를 미리 걸러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번거로우실 수도 있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시게 될 거예요. 견과류를 드실 때는 항상 적정량만 덜어내세요. 큰 통째로 가져와서 먹다 보면 양 조절이 안 돼요. 작은 그릇에 하루 분량만 덜어내고 나머지는 바로 밀폐해서 보관하세요. 견과류 보관 용기에 구입 날짜를 적어두세요. 언제 샀는지 기억이 안 나서 오래된 견과류를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라벨지에 날짜를 적어서 붙여두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냉동실 정리도 정기적으로 하세요. 견과류가 많이 쌓여 있으면 어떤 게 새 거고 어떤 게 오래된 건지 헷갈려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냉동실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견과류는 과감히 버리세요. 견과류를 드신 후 몸 상태를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어떤 견과류를 얼마나 드셨는지, 특별한 증상은 없었는지 적어두시면 나중에 의사와 상담할 때 유용한 자료가 돼요. 계절에 따라서도 견과류 보관법이 달라져야 해요.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고 습도도 낮아서 견과류 보관에 유리해요. 하지만 난방 때문에 실내 온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특히 보일러 근처나 온수 파이프 근처에는 절대 견과류를 두지 마세요. 겨울철에는 환기를 자주 안 하시는데 이때 습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제습기를 사용하시거나 가끔씩 환기를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여름철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아서 견과류가 금세 상할 수 있거든요. 여름철에는 절대 상온 보관하지 마시고 반드시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세요. 에어컨을 사용하시는 집에서는 온도 변화를 주의하셔야 해요. 에어컨을 켰다 껐다 하면서 온도와 습도가 자주 변하면 견과류가 상하기 쉬워져요. 가능하면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보관하세요. 장마철에는 특히 습도 관리가 중요해요. 제습제를 견과류 보관 용기에 함께 넣어두시거나 실리카겔 같은 걸 활용하시면 도움이 돼요. 마트에서 견과류를 고르실 때 확인해야 할 것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포장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포장지에 구멍이 뚫려 있거나 찢어진 곳이 있으면 이미 공기와 접촉해서 산패가 시작되었을 수 있어요. 포장이 부풀어 오른 것도 피하세요. 가스가 차서 부풀어 오른 건 상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견과류가 포장 안에서 부서져 있는 건 피하세요. 부서진 견과류는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이 넓어져서 더 빨리 상해요. 또 부서지는 과정에서 이미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원산지도 확인하세요. 같은 견과류라도 원산지에 따라 품질 차이가 클 수 있어요. 가능하면 국내산이나 품질 관리가 잘 되는 나라에서 온 제품을 선택하세요. 가격이 너무 싼 제품은 의심해보세요. 견과류는 원래 비싼 식품이에요. 너무 싼 건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오래된 제품일 가능성이 높아요. 브랜드도 중요해요. 오래된 믿을만한 브랜드의 제품이 품질 관리가 더 잘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처음 보는 브랜드나 너무 저렴한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견과류도 똑똑하게 선택하고 보관해야 한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좋은 음식도 잘못 관리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올바르게 선택하고 적절히 드시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최고의 건강식품이 될 수 있어요.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무엇을 먹고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견과류 하나 제대로 관리하는 것부터가 건강한 노후의 시작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의 몸을 믿으시는 거예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듣고 올바른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본인에게 맞는 건강관리법을 찾아가시는 거죠. 상한 견과류는 아까워하지 마시고 과감히 버리세요.
몇천 원 아끼려다가 몇백만 원 병원비 나올 수 있어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작은 실천으로 지킬 수 있어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보세요. 집에 있는 견과류 상태 확인하기, 30초 체크법 익히기, 올바른 보관법 실천하기. 이런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유용한 정보를 볼 수 있게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혜로운 노후 채널에서는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검증된 건강 정보만 골라서 전해드리고 있어요. 시니어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보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걸 다뤄볼까요? 혈관 건강 음식이 궁금하시면 혈관, 근감소증 예방법이 궁금하시면 근육, 다른 건강식품의 올바른 선택법이 궁금하시면 식품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이 많이 달린 주제를 다음 영상에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되고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견과류 보관법을 바꿔보신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평소 어떤 견과류를 드시고 계시는지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돼요. 실제 경험담이 가장 생생하고 유용한 정보거든요. 주변 분들과 공유도 부탁드려요. 견과류를 자주 드시거나 보관에 고민이 있으실 수 있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카톡으로 보내주시기만 해도 충분해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요. 오늘 견과류 상태를 확인하는 것, 내일 올바른 보관법을 실천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건강한 노후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올바른 견과류 선택법을 내일부터 실천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혜로운 노후였습니다. 건강하세요.